그러니까 그 세월이 갈수록 올해 이제 양력으로 2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세월이 그냥 무심히 가는 것을 탓할 게 아니고 세월 가는 것만큼 속도에 비례해서 공부가 안 익어가면 그거를 탓하세요. 어? 세월은 어차피 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그 누구도 세월을 이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이제 가는 건데 올해 경자년도 이제 물론 음력까지 치면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체감이 들어오는 건 이제 양력이니까 2달 정도 지나고 2달 정도면 달력이 아마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올 초에 시작할 때 어떤 내가 목표를 했던 계획을 했던 그런 어떤 공부의 과정, 진도, 단계, 성숙도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는 건가? 응? 그러니까 사실 그 명리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을 좀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부귀와 명예를 측량하고 그거를 explain하는 그런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 금방 당장의 어떤 그 유형화된 사물같이 실체가 드러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옛사람들도 구업을 많이 짓는다 그랬어. 구업을. 말로 업을 많이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업이라는 게 업이라는 게 꼭 뭐 그 네거티브 업만 아니라 선업도 업인 거고, 그렇죠? 악업도 이제 업인 건데 이왕에 공부를 제대로 해서 선업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형이하학하고는 다르게 형이상학의 분야라는 것이 굉장히 설명하고 예단하고 측량하고 이런 것 쉽지가 않죠. 사실 명리가 근본이 정립이 되지 않고 이렇게 뭐 어떤 기본 베이직이 좀 닦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자기도 확신이 안 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한테 뭔가 궁금해서 해답이나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상대방을 속이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속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구업인 거라. 한번 내 입을 통해서 나간 이런 부분들이 주워 담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더디 걸리고 뭔가 과정이 좀 내 생각만큼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이러는 것 같아도 제대로 된 공부, 바른 공부. 우리 항상 보면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도 보면 비등점이라는 게 있고 이게 공부가 진척이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 만족스럽지 않고 이렇더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묵묵히 산에 등산하는 것 똑같죠. 올라가다 보면 뭐 초입에 시작할 때는 저 높은 산을 언제 올라가나 이래도 묵묵히 길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뭐 7분은 건대고 8분은 건대고 정상에 가까워지고 이렇듯이 자평인전 같은 공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뭐 화려하진 않아도 곱씹으면 씹을수록 우리가 음식으로 치면 금방 뭐 이렇게 막 데코레이션 많고 뭐 풍미가 막 굉장히 막 넘쳐나고 여러 가지 양념 같은 거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좀 뭔가 질리지 않고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고 깊은 맛이 우러나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마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즘 뭐 교재도 많고 좋은 책들도 많으니까 지금 제가 했던 내용도 좋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좀 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좀 뭔가 명리 공부가 내가 좀 뭔가 난관에 좀 봉착해 있다, 더 나가기가 좀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뭐 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단초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일단 기본적인 베이직에 대한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정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정관에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정관 팔정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을 얘기를 했고 요지는 그거였죠. 정관이 있으면 재와 인으로 부피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좌보우필이 안 되면 고관무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생활하고 질서가 갖추어진 이런 조직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가장 기본 핵심이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존재 내지는 어떤 대상 그런 건데 그게 홀로 있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재로 생하든 인성으로 보호받든 그러면서 이제 예전 관법이기도 하지만 요즘하고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형충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다른 격국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관격은 형충파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관사론잡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도 어떻게 형충파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하극상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도 형충파해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받고 호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말미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지약, 지지, 형충. 형충이 있으면 회합으로 해소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좌보우필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기면서도 형충파해가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잠깐 복습 겸 해서 우리 시즌 1에서 할 때 7편인가요? 7편인가를 보면 논형충해합 해법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간단하게 특히 월지 모든 격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정관격은 특히나 그래서 어떤 경우가 형충으로 특히 형충파해 중에서 형충을 많이 받는데 형충으로 합격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폐중 유성이 되는 거고 성중 유폐가 되는 거고 천간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지지만 특히 연월일시에 있는 네 기둥 중에서 월령, 월지가 다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칠 수 있죠. 형충파에서 다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크게 보면 충이 육충이나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뭐 또 자묘형 이런 형충 같은 거 사명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해소가 되는 것이 구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삼합이나 육합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예를 들면 갑일간에 이렇게 묘유충이 돼 있죠, 그렇죠? 묘유충으로 돼 있는데 술묘합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격이 합격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합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합격. 또 이런 경우 또 묘유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는 이렇게 합이 돼 있지만 이렇게 옆에서 진유합으로 돼도 그렇죠? 진유합으로 돼도 해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건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묘유충했는데 이거는 육충 육합인데 육충 삼합으로 이것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잡형의 관법으로는 인정해서 해소가 되는 거라고 보고 이것도 해도 그렇고 해묘미니까 그렇죠? 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합력으로 따지면 뭐 여기 이제 묘가 있어서 그렇지만 중간 왕지를 낀 게 합력이 더 강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생지든 묘지든 왕지든 그런 거 구분할 거 없이 삼합의 라인에 걸리면 그거를 해소가 됐다라고 본다. 요렇게 충을 하는 뭐 만약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되는데 월지 자체로도 이렇게 합을 하면 그렇죠? 월지 자체로 사유합도 하고 이렇게 유축합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충이 연월에서 아니면 월일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육합이나 삼합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보면 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는 충이었지만 형을 합으로 대소한다 이거죠. 형을 자묘가 형이잖아요, 그렇죠? 자묘형도 사실은 실제 체감되는 부분도 그렇고 격을 성격 획격을 시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작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충이 더 크고 뭐 이를테면 묘유충이라든지 장호충이라든지 이런 게 더 클 수가 있고 자묘형도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묘술합 그리고 자묘형을 하는데 이거는 육합이죠, 그렇죠? 자축합 그리고 자묘형을 하는데 해묘합. 그러니까 아까 충을 삼합으로 해소를 했고 이거는 형을 삼합으로 해소를 한 거죠, 그렇죠? 자묘형을 해미합. 똑같이. 그리고 월지 자체를 띄고 자묘형을 하는데 신자진 삼합. 그리고 자묘형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쪽으로 일지 껴가지고 신자진 삼합. 이런 것들이 회합으로 그러니까 형을 육합이나 삼합으로 아까는 충을 육합이나 삼합으로 형을 육합이나 삼합으로 이렇게 이제 해소하는 경우고 또 이렇게 형을 여기도 형이잖아. 여기도 형이고 여기도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을 형으로 해소한다 이게. EJ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조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일단은 그 형충파해가 해소가 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자묘형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묘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술묘로 형을 해소를 했다가 육합이 돼서 이걸 형을 그냥 남기는 거야. 형을 이러면 못 푸는 거지. 자, 다시요. 다시 못 풀지. 자, 보세요. 이거는 형이 돼서 풀리는데, 이거는 자묘형이 먼저 됐어요. 그쵸? 자묘형이 돼서, 술묘 육합으로 풀려고 하잖아. 예, 근데 얘가 묘술이 합해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도리어 형충이 되는 경우, 형이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정관격뿐만 아니라 나중에 쭉 봐갈 때 특히 다른 데보다도 월지가 걸렸을 때, 월지가 걸리게 될 때, 나머지는 연이나 일이나 신은 뭐 육친 간의 관계라든지 궁성 간의 관계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위주로 보면 되는데 월지가 걸렸을 때는 특히 굉장히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 형충이 있는데 회합으로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호충이 있는데 자축으로 이렇게 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 형충이 있을 때 뭐 하는 경우, 어떤 게 예를 들어서 5월인데 일지가 축이라면, 이건 됐지. 돼 있는데, 마치 해소가 되는데, 내가 여기를 안 읽어봐가지고, 됐는데, 요렇게 붙었을 때, 요렇게. 한번 해소가 됐는데, 또 얘가, 한 번 더 재합을 해놓으면, 그냥 충이 그대로 살아난다. 사축이나 유축으로.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자묘형을 술묘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인술로 합을 하거나 오술로 합을 하면 이렇게 회합이 있지만 형충을 해소 못하는 경우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원령의 형충은 어찌 됐지나 해소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 근데 이건 이제 형을 충으로 해소하는 경우지. 예. 형을 형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형을 합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형을 충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자묘형이 돼 있는데 묘유 충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예전에 다 한 건데 이거 몇 달 전에 다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5월 했어요? 5월에? 벌써 한 6개월 됐다. 그렇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일간이 6월에 생했을 때 묘일이면 묘유충이 되죠. 그렇죠? 근데 시지에 자를 만나면 자묘형이 돼서 그렇죠? 이거는 충을 어때요? 자묘형으로 충을 형으로 푸는 거. 그러니까 극으로 푸는 거지. 독으로 푸는 거지. 그렇지? 예.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성격 폐격이 월지에서 튀어 올라가지고 용신하고 상극이 돼서 폐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1차적으로 월지가 건전해야 돼요. 그렇죠? 월지가 건전해. 모든 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했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정관격이 특히나 네네, 방합은 해소가 안 됩니다. 네, 방합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31-1에 보면 이제 지난 시간은 정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정관격의 치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정관격을 만약에 이제 월지가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월지가 정관이고 그리고 월지에서 본기가 투간하거나 투출하거나 아니면 잡기, 진술중미 잡기에서 정관이 그렇죠? 투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관격을 보면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관이니까 이 정관이 쓴다 이거죠. 정관이 재하고 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배웠던 설상공 같은 경우 정관이 그러니까 좌보우피를 제대로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격도 격에 따라서 여러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관이 월지를 정하거나 아니면 투간을 했을 때 재인을 같이 쓴다 이거지. 같이. 이럴 경우. 그래서 이럴 때는 단서 조건이 있죠. 재와 인이 서로 어떻다? 우리가 보통 재가 인을 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재극인이에요.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재극인에 대해서 뭐 옛날에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탐재괴인이다. 재극인을 일반적으로 안 좋게 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꼭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관격에서 재극인은 좋지가 않습니다. 정관격에서는. 그래서 정관격에서 재인을 같이 쓸 때는 불상해. 재와 인이 서로 붙어 있거나 서로 이렇게 극을 당하고 있거나 이러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관용 재인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둘 다를 못 쓴다라고 하면 인성보다는 재성을 쓰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런 심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관이 보편적으로 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재를 쓰는 경우. 그래서
제인을 같이 쓰는 경우 아니면 제격 정관이 제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관이 제인을 같이 쓰게 되면 좌보우피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의 일간의 경중을 좀 따집니다. 경중을. 예. 그래서 둘을 같이 쓸 때는 이제 뒤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신이 일간이 좀 약할 것 같으면 일간을 보필하는 쪽으로 인성운이나 신왕운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관이 좀 약할 것 같으면, 관이 좀 약할 것 같으면 관을 생해주는 그런 관을 도와주는 재성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떤 기존에 이제 그 자평관법 이전에 많이들 봤던 억부나 신강신약. 억부는 순전히 일간의 강약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격, 패격에 대한 부분을 월지 기준이라 다 어떤 에너지의 어떤 균형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재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의 향배나 희기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경중을 따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경중을 따지기가 참 쉽지 않아.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 막상 실전에서 간명을 할 때는 그게 가장 어려워. 그게 가장 어려워. 자,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상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관이 폐인격이 있어요. 정관 폐인격. 이거는 정관 용제격,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다 쓰는 거. 이건 둘 중에 하나. 재 쓰는 경우, 그리고 인성을 쓰는 경우. 상관 폐인격, 인성도 구조에 따라서 제격도 폐인을 할 수가 있고, 제격 폐인, 상관 폐인, 정관 폐인, 이렇게 인성이 이거 찰폐자잖아요, 그렇죠? 인성을 달고 있는 정관격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인성도 아신, 나를 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관격인데 인성을 상신으로 쓴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신왕 내지는 신강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정관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인성이 중하기 때문에 인성을 좀 덜어내주는 이런 쪽으로 운의 향배를 좀 본다든지 기본적으로 격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조금 취운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관이 이게 좀 명칭이 좀 긴데 이것도 찾다라는 거고 이건 띠대자 둘렀다라는 얘기죠. 식상을 끼고 있는데 그러면 정관이 파격이잖아요, 그렇죠? 정관격인데 식상이 천간에 떠 있거나 정관이 투출을 했는데 좌우에 예를 들어서 식상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파격인데 그런데 인성도 같이 투출한 경우 이런 경우 인성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관격인데 이것도 찾다라는 거죠. 정관 대 살격. 정관 대살. 이거는 정관이 칠사라고 같이 있는 거니까 정관격인데 이를테면 칠살이 투출했다든지 이러면 이건 뭐예요? 관살혼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살혼잡이 칠살격인데 정관이 떠도 관살혼잡인 거고 정관격인데 칠살이 떠도 관살혼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십성이 다 혼잡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각 십성들의 역할이나 중요도나 존재를 보면 관이 편관이든 어떤 정관이든지 간에 관을 굉장히 소중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관살 혼잡 중에서 이 어떤 그러니까 혼잡 중에서 관살 혼잡을 가장
중시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시하게. 그러니까 모든 경우들이 일단 지지가 아니고 천간에 뜬 거는 지지에 있는 거는 근이 되고 그거를 왕하게 보는 거지 지지에 있는 거는 혼잡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근데 격에서 올라와서 봤을 때는 혼잡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천간에 올라와서 섞였을 때가 혼잡이다. 혼잡의 어떤 성향이 이렇게 좀 많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봤는데 요즘은 뭐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양하게 많은 분야의 재능 발휘를 그러니까 요즘은 한 우물이 아니라 여러 우물인 거지. 예. 옛날에는 이거를 안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봤는데 요즘 시각으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집중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집중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관격이 와서 상신으로